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 TV 박중현입니다. 집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먼저 돌려받는다는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현재 순위에서 앞섰는데요.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를 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 법적 관리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 국세 분야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단계에 있어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열람을 신청을 하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 열람은 기존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는데 개선 방안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고 열람 한도로는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이 일정액,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차 단계에서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라는 내용으로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에는 국세와 임차 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이었는데 개선 방안으로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공매나 경매가 진행될 때 바뀐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경매 또는 공매 단계에 있어서 주택 임차 보증금의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규정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 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공매 시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는 경매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 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 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을 하고 당해세의 우선 변제권만 주택 임차 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국세 변제는 후순위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매 배당 순위를 보면 첫 번째가 경매 비용으로 감정평가 비용, 출장 비용, 우편물 송달 비용 등이고 두 번째로는 필요비와 유익비로 경매 부동산의 관리에 사용된 필요비와 유익비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고 네 번째로는 당해세로서
당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와 종부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데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법정 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타 근로관계 채권으로 이순위를 제외한 기타 임금이 되겠고, 일곱 번째로는 국세와 지방세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공과금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과 과태료 등이 있는데 일반 채권으로 가압류 채권 등 순세에 무관하게 안분 배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2020년 8월 달에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번에는 2020년 9월 달에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원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달에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억 원에 낙찰되었을 경우에 배분 총액은 현재 순서를 보면 현행은 제일 먼저 당해세 2억 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저당권 2억 원,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6억 원인 경우에는 배당 순서는 먼저 당해세 2억 원이, 두 번째가 저당권 2억 원,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택 임차 보증금을 3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세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이 줄은 2억 원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은 먼저 주택 임차 보증금을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 임차 보증금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해세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래서 배분 내역을 보면 먼저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2억 원을 받으며, 다음에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중에서 2억 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 부족분 1억 원을 배당을 받고, 제일 마지막으로 당해세 2억 원 중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결론적으로 1억 원밖에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 보증금 배당 금액은 현행대로라면 3억 원 중에서 2억 원밖에 못 받지만 개선을 하게 되면 3억 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